네. 저는 소아 BLS 파트의 가이드라인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PBLS 파트에서 크게 바뀐 게 있습니다. 저희가 피코 리뷰를 하기 전에는 '메이저 체인지는 없겠구나.' 했는데요. 좀 미국과 유럽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저희가 좀 뒤늦게 리뷰를 하고 검토를 했던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5가지고요. AED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그 소아 조기 경보 체계 PEWS라고 하는 거에 대한 리뷰가 됐었고, 메이저 체인지는 요 2개입니다. 영아의 가슴 압박, 그리고 영아의 기도 힘을 처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정지에서 전문 기도 삽입. 이렇게 5가지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AED 사용이고요.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리뷰가 됐고, 읽어보면 첫 번째, 비외상성 병원박 심정지인 1세 이상의 모든 소아에 대해서 일반인의 AED 사용을 제한한다. 약한 권고고요. 비외상성 심정지 병원박 1세 미만의 경우에는 권장하거나 반대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013년부터 발표됐던 연구 4개를 분석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로 1세 이상에서 유의한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소아 조기 경보 체계고요. 2020년에도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아와 소아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PEWS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25년도에 좀 새롭게 리뷰를 했고, 조금 기술을 좀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아 조기 경보 체계를 활용해서 입원 중인 아동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래서 여기는 RCT가 하나 포함이 돼서 확신도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거가 됐던 논문들은 코호트 연구가 14개, RCT 연구가 1개가 있었고요. PEWS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으로 나눠서 비교했을 때 사망률,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코드 발생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증가된 것을 확인했고요. RCT 연구에서도 이제 주요 임상 사건 발생이 PEWS를 사용했을 때 감소했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요 바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영아의 가슴 압박 방법이 되겠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저희 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두 손에 투핑거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 압박법,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25년에 저희가 바꾸게 됐는데요. 일단 바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가슴 압박의 경우 일반인 구조자 또는 의료 제공자 상관없이, 또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 압박법을 사용한다가 되겠고요. 양손 감싼 두 엄지 압박법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영아가 1세에 가까운 몸무게나 체형을 갖고 있다면 한 손 손꿈치 가슴 압박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가 합의 수준의 권고를 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손가락 압박법은 1인 구조자에서 두 젖꼭지를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에 바로 아래 지점을 누르게 되고, 구조자 2인 이상에서는 이제 투썸이라고 하는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 압박법을 이제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했었는데요. 네, 2개의 압박법에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가락 압박법의 경우에는 기전은 이제 카디악 펌프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투썸의 경우에는 카디악 펌프에 이제 소라식 펌프 기전이 합쳐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양손 감싼 그 투썸 방법에서는 깊이가 충분히 더 누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동물 실험에서도 관상동맥 관료압도 더 높이고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두 손가락 압박법의 경우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그 변환 시간이 짧고 혼자 있을 때 특히 그리고 가슴 압박 동안에 한 손으로 기도를 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투핑거의 경우에는 손가락 길이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차이로 인한 불편감 그리고 오래 누르다 보면 이제 통증이나 이런 피로감이 더 높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투썸의 경우에는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가슴을 감쌀 때 손 크기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코일, 그 완전한 가슴 위안을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작정 누르다 보면 사실 이완이 충분히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23년도에 이제 바이퍼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거는 미국의 어린이 병원 3곳의 소아응급실을 방문한 병원 밖 그리고 병원 내 심정지 환자 47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컴프레션, 가슴 압박을 2분 이상 시행했던 8세 미만의 소아가 대상이었고요. 비디오도 찍고 또 모니터링했던 그 가슴 압박의 품질을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항목만 보시면 될 텐데요. 1세 미만에서 투썸으로 했던 그 CC 세그먼트가 72개, 원핸드로 했던 게 58개, 투핸드로 했던 게 70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곳에서는 뭐 연구 프로토콜을 떠나서 이미 원핸드나 투핸드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병원 내 이제 소아응급실이니까 투핑거는 거의 시행이 안 됐고 그냥 오자마자 투썸이나 원핸드, 투핸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투썸을 레퍼런스로 했을 때 원핸드 방법이 유의하게 더 깊게 누르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의아한 거는 투핸드로 했을 때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좀 비판을 좀 받고는 있는데요. 관찰 연구였다는 한계, 그리고 소아응급실 기반이다 보니까 표본 수도 부족하고 또 대부분 병원 밖 심정지 환자였고 생존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압박 품질만 비교가 됐지 다른 아웃컴은 비교가 되지 못했고요. 또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이제 원핸드 압박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터널 오간을 같이 누르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조사는 되지 못했고 또 영아 1세 미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뭐 1세에 가까운 아이들이었는지 뭐 신생아에 가까운 아이들이었는지 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다 언급이 됐었고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원핸드 방법을 이제 넣습니다. 이제 투핑거 방법을 뺐고요. 그래서 원핸드 테크닉이나 투썸 테크닉을 쓰자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ERC에서도 투핑거 방법을 제외하고 투썸 테크닉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미처 리뷰를 하지 못했다가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리뷰를 했고 이제 전문가 합의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투썸 방법을 우선적으로 쓰고 아이의 체형이나 나이 그리고 한계 자기 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투썸 방법을 시행할 수 없을 때만 원핸드 방법을 쓰자 이렇게 전문가 합의 수준에서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임을도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자, 2020년에는 5번의 등 두들기, 가슴 밀어내기 방법을 쓰고 구체적인 가슴 밀어내기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뭐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투핑거로 다들 그렇게 교육하시고 해오셨죠. 근데 이제 25년에는 이제 바뀐 내용은 가슴 밀어내기는 양손 감싼 두 엄지 압박법, 투썸 방법으로 가슴 밀어내기를 하자 이렇게 전문가 합의 수준의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 두들기기 5번, 밀어내기 5번이고 투핑거 계속 이렇게 거의 변함이 없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의 가슴 압박법이 이제 투핑거를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원핸드로
가슴 밀어내기를 하자라고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됐고요. ERC에서도 투핑거를 없앴으니까 이제 투썸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많은 좀 논의가 있었고요. 네, 공청회 때도 많은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ERC 방법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조언을 많이들 주셔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일단 머리 고정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이가 좀 굉장히 작아서 허벅지에 다 머리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허벅지 밖으로, 네, 무릎 밖으로 이제 머리가 나오게 되죠. 이제 고정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앞에서 그러니까 먼저 백블로우 하고 그 가슴 밀어내기를 하는 이 변환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이제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하시겠지만 의자 없이 시행할 때 자세가 많이 불안하다. 이런 한계점들을 고려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가슴 밀어내기는 한 손 손꿈치 압박법으로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전문가 합의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시끄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고요. 심장 정지에서 이제 전문 기도기 삽입이고요. 2020년에 적절한 기술은 되어 있었지만 25년도에 조금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밖 심장 정지 상황에서 소아 환자의 환기 방법으로 기도 내 삽관, 성문상 기도기보다 백마스크 환기 사용할 것을 제한한다. 병원 내의 경우에는 백마스크 환기와 기관 내 삽관, 성문상 기도기를 비교했을 때 권장하거나 반대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추가한 거는 소생팀이 충분한 전문성, 자원, 그리고 충분한 기술이 있어서 가슴 압박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삽입이 가능한 경우거나 또는 백마스크 환기로 적절한 환기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 기도 유지기 삽입으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000년부터의 연구들을 좀 모아서 분석을 했고요. 기관 내 삽관과 백마스크 환기, 성문상 기도기, 백마스크 환기, 기관 내 삽관, 성문상 기도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석한 결과 이제 아웃컴에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